자, XRP 코인 홀더분들, 네, 긴급하게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최근 정말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좀 발생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두들겨 맞는지는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내려가는지 이유와 원인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복싱으로 치면은 안 보이는 곳에서 계속 주먹이 날아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쓰러질 확률이 높겠죠. KO 될 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엔 지금 중요한 거는 맞더라도 왜 내가 두들겨 맞아야 되고, 그럼 그게 언제쯤 끝나서 내가 카운터를 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게 핵심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 보고 좀 힘 좀 내시고 정확한 이유는 알고 맞자. 네, 그런 이유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FMC 연준 파월 의장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우리 연준 의장 분이 뭐라 얘기할 건지 알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예상되는 사람 있나요? 네, 이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좋게 나오길 바랄 뿐이지 사실상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할지는 사실 지금 뭐 아니면 도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설명드린 개념을 좀 설명드릴 텐데, 지금 복합적인 이유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자,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요. 제가 어제 뭔 얘기했어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는 분? 바로 SRF 제가 설명드렸죠, SRF.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행들이 급하게 하루짜리 돈을 빌리는 안전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네, 돈을 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걸 왜 빌릴까요, 은행들이?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다는 증거는 제가 TJ 잔고 증가도 얘기를 드렸었고, 또 셧다운이 40일 동안 되면서 지금 시장의 자금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 그리고 시장의 돈과 가장 밀접한 비트코인이 베타 시장과 같이 움직이는데 더 민감한 더 예민한 자산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내려가는 이유가 시장에 돈이 부족해서 그런데, 지금 이 SFF 이 스탠딩 레포 사용이 최근 들어서 어마무지하게 급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 차트, 이 그래프가 보이실 거예요. 이 그래프가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녹색 구간이었다가 이렇게 사라지고 지금 빨간색 구간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 위쪽에 이렇게 녹색, 초록색 막대가 뭐냐면 바로 영래포. 시장에 돈이 얼만큼 남아있는가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금 돈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돈이 오히려 없죠? 빨간색 막대 뭐라고요? 스탠딩 레포. 네. 은행이 급하게 돈을 빌리는 양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어요, 안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시장의 돈은 부족해지고 은행들이 빌리는 돈은 늘어났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갈 돈들이 있어요, 없어요? 돈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일본에서 뭔 일이 발생했습니까? BOJ가 뭐 했어요? 이제 금리 억제 정책, 의 YCC를 종료해버렸잖아요. 네. 이제 제로금리였던 우리 일본, 네.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지금 엔저 현상이 너무 그동안 강했기 때문에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금리를 결국에 올리게 됐다. 10년물 금리가 지금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일본의 가치, 일본 돈의 가치가 엔화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를 계속 동결을 7연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금리를 왜 못 올릴까요? 부동산에 몰빵돼 있어서 지금 못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산이 돼버리니까. 근데 지금 일본도 버티다가 엔화 가치가 너무 이제 폭락이 되니까 결국에는 금리를 올리게 된 거예요. 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일본의 이제 채권을 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있던 돈들이 이렇게 일본으로
채권을 사기 위해서, 일본 자산을 사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동안 이제 NK 트레이딩 뭐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본 자금들이 하필이면 왜 지금 정말 이게 무슨 타이밍이 참 셧다운 이후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건 뭐냐면 복합적인 이유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터지니까, 아니 진짜 이게 우리 리플 제가 잠시 후에 얘기 드리겠지만, 아니 이제 ETF 위험자산 승인 받아서 이제 올라갈 타이밍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올 초에 하고 나서 100% 올랐는데 이제 리플이 올라갈 차례인데 시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근데 이게 리플이 잘못된 코인이고 쓰레기 코인이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필이면 비트코인이 또 조정을 받으니까 알트는 같이 완전 하락으로 같이 두들겨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알고 맞냐 모르고 맞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모르고 맞으면 그냥 욕만 하다가 끝나는 거고, 알고 맞으면 이걸 맞다가 다시 돈이 풀어졌을 때 우리는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다. 지금 돈이 이렇게 늘어나다가 돈이 줄었잖아요. 이게 다시 늘어나는 시점과 이게 줄어드는 시점에 어떻게 될까요? 위험 자산이 상승을 하겠죠. 그때 이제 오늘 이제 QT 종료가 끝났으니까 이제 QE까지의 그 과정 어떻게 버틸 것인가. 네, 그게 이제 결국엔 제가 얘기 드린 핵심 논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뭔 얘기 나와요? 투기자산에서 경제자산으로, 네, 자산입니다. 이제 투기 상품에서 이제 자산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투기 상품에서 투기 대체제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이상이 변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음모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지금 비트코인, 알트코인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글로벌 개인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돈이 많은 고래들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만, 이 주체들만 갖고 있으면 될까요? 결국에는 글로벌 기관 자금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걸 아니까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놓죠. 갖고 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를 털려면 이렇게 시장을 유동성을 줄여 놓으면서 악재들이 또 최근에 못나 이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태도 지급 불능 상태 경고에. 네. 그래서 이런에서 비트코인 30% 조정 나오면은 이제 지급 불능 때문에 너네 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공포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식으로까지 개미들의 물량을 어떻게든 털려고 하는 세력들의 농간이 아닐까.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완전 없어질까요? ETF가 승인이 되는데 이게 없어질까요? 위험자산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ETF를 드디어 힘들게 SEC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ETF 상품을 출시했는데 갑자기 0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승인한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네, 다 법적인 책임 짓겠죠. 아니 자산도 아닌데 왜 위험자산도 아닌데 왜 ETF 했습니까? 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얘기 드린 건 뭐예요? 이게 위험자산 아니면 이번에 정말 어마무지한 폭락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바닥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이 XRP 4시간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중요한 구간에서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예요? 항상 요 가격대에서 버텨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내려오면 우리는 계속 이제 이런 구간에서 모을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런 분이 있죠. 저 여기서 샀습니다. 네,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몰빵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내가 이제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고, 정말 나는 진짜 이 리플에 그냥 완전 올인했다, 여기에. 네, 이러면은 저는 어느 정도 비중은 줄여서 차라리 여기다가 다시 매수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손절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런 분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고, 지금 이 포트폴리오에서 리플의 비중이 40%를 초과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에 지금 개별적인 악재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면은 손절 쳐야겠죠. 근데 시장 구조적으로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20년도 코로나 때
구조적으로 무너졌잖아요. 전염병이 갑자기 터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폭락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구조적으로 무너졌어. 그 이후 어떻게 됐어요? QE가 진행이 됐죠? 대폭등 나왔습니다. 자, 지금 고용이 둔화가 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그래도 조금씩 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돈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QT는 그래도 끝났습니다. 연준의 선택은 무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응? 금리 인하 합시다. 네. 근데 미국의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비 예산만큼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화폐 가치를 늘려야 되는 상황에 봉착한 미국은 결론적으로 이 전략자산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는 저는 거의 확신에 가깝다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말 험난한 흐름이고 차트적으로 이제 계속 하단부처럼 맞고 반등 나왔다가 또 맞고 반등 좀 나와서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타이밍에 하필 일본에서 갑자기 금리를 인상해 버리고 갑자기 SFR 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죠? 그 영래포 자금도 시장의 돈들이 또 부족해지고 근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계속 지금 밑에 있는 총재들이 이제 파월 의장을 말 잘 안 듣고 레임덕 왔는데 이 사람은 계속 동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트럼프 다음 차기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엄청난 베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정말 총체적 난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뭐다?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고 지금 시장의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들겨 맞는 것이다. 하지만 펀치를 눈을 정확히 뜨고 맞는 거랑 그냥 가만히 있다 맞는 거는 다르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진짜 뭔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과 리플 이런 시황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비공식 텔레그램 방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만히 넉넉고 그냥 두들겨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할 수 있는 제가 문자로 우리 6만 크립토 트레이더분이 같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다라는 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 시그니처 뭐예요? 제 시그니처 뭐예요? 바로 흰색 구름죠. 네. 다시 이제 리플 바이 시그널 떴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으신 분들 사실 지금 저는 매수 사인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사인 드리고 결국에는 이런 구간을 계속 모아야 돼요. 네. 이렇게 구간을 모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 요새 고민 많죠? 지금 미국 주식 카페 가면은 엔비디아 물렸습니다. 이런 카페 정말 글이 많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항상 이때 올해 4월 생각해 보세요. 관세 공포. 야, 이거 트럼프가 이제 작정했네. 네. 이때 모두가 엔비디아 실적 걱정하고 그랬던 시점. 그리고 나서 이때 샀으면 어떻게 했다? 100% 먹었다. 근데 모두가 환호하는 시점. 이때 샀으면 어떻게 했다? 마이너스 20%를 조정을 받았더라. 자,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보여드린 SK 하이닉스 이것도 제가 얘기 드렸죠. 왜 지금 사셔야 되는지, 왜 5억을 왜 지금 고점에 사야 됩니까? 우리는 사실 올해 4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왜 지금 여기에 사가지고 물려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결국엔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다시 이렇게 바이식은 아직 안 나왔는데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 비트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원전의 최고봉 두산 에너빌리티조차도 그죠? 지금 막 사람들 사는데 왜 이런 구간에서는 안 사냐 이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좀 다른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계속 이거 보게 되고 가격을 왜 그럴까요? 네. 비싸게 샀기 때문에 비싸게 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흰색 구름존에 왔을 때 상대적인 가격 저평가 구간에서 기간 조정을 사실 이거 걸려요. 단점은 기간 조정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은 맞다. 이해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을 이거를 최대한 좀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단기 매매를 문자나를 통해서 그 용마인 크립토 팀과 함께 이런 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 있어요. 기간 조정 기다려야 돼. 그런데 제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문자 남기는 방법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이게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네.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여기 링크, 네. 이거를 클릭하시고 구독 인증을 해주세요. 네. 문자로 구독 인증을 하면 제가 초대를 해드립니다. 100% 무료고요. 금전유가 없습니다. 네. 구독 인증을 해 두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루에 한 개 올려요. 네. 제가 1시간 단위로 막 하면은 뭐 사실 볼 필요가 없겠지만은 제가 저도 바쁩니다. 네. 저도 위험 자산을 코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다양한 자산을 연구하고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매크로도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알았죠? 그냥 차트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 알겠죠? 차트는 기본이고요. 매크로와 같이 그리고 코인의 개별 이슈들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봐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관점들 무료로 공부하고 배우실 분들은 링크 클릭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셔가지고 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이 경제 지표들이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위축 국면 9개월, 그리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까지 같이 결합되다 보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미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스탠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맞더라도 왜 이렇게 두들겨 맞아야 되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차례가 오면은 그때 카운터 펀치를 날리면 되는데 이게 가드만 하다가 경기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더라도 제가 그 20년도 때도 그렇고 21년도 때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위험 자산이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결국에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금리 때문인 거죠. 구조적인 이유를 일단 가장 큰 틀에서 환경을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거 하나의 코인 하나의 이슈만으로 이게 폭등을 하더라도 구조가 받쳐주면은 1000% 갈 수 있지만 구조가 받쳐주지 못하면 100%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돈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배우신 거고, 이번 기회에 배웠기 때문에 다음엔 안 두들겨 맞겠죠? 다음엔 두들겨 맞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에 조정이 나왔으면 당연히 저도 두들겨 맞고 있지만 저는 계속 분할 매수를 이런 구간에서 하면서 또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위험 자산으로 인정이 받지 않았으면 저도 여기에서 겁을 먹고 삐 하고 삐 하고 이제 저 이제 막 그 키보드를 이제 막 삐 막 던져버리고 이제 모니터 던져버린 다음에 이제 한강 가가지고 소주 딱 안주도 먹으면 안 되죠. 네, 소주 딱 하면서 그럴 텐데 제가 왜 이런 평정심을 갖고 있느냐? 정말 이게 투자를 하면요. 우리는 항상 이것만 먹을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겪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하는 거랑, 안 하고 하는 거랑 달라요. 이거를 경험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복싱하면서 단 한 대도 맞지 않겠다. 메이웨더가 안 맞습니까? 메이웨더도 맞아요. 근데 더 많이 때리고, 최대한 덜 맞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투자자분들이 안타까운 건 뭐겠습니까? 이것만 먹으려고 해요, 이것만. 근데 이걸 먹으려면 이걸 견뎌야 돼요. 이해하시나요? 이런 구간을 견뎌야 된다고요. 왜 나쁜 거는 내 게 아닙니까? 나쁜 것도 내 거고 좋은 것도 내 건데요. 그 리플에 대한 그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멘탈도 잡아드리면서 가니까 댓글 더보기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하시길 바라겠고, 힘냅시다. 뭐 아직 경기 끝났습니까? 지금 뭐 전쟁이 났습니까? 미국의 핵폭탄 떨어졌어요. 오늘 밤 핵폭탄 핵탄두가 한 30발 떨어져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막 같이 막 핵폭탄 써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거 아니면 1929년도 때도 대공황 이후에 1945년에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1970년 80년대 때 우리 정주영 우리 현대 명예회장님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그때 뭐 어마무지하게,
그때 다리 짓다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근데 어떻게든 다리를 지어가지고 그 신용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를 지어가지고 재벌로 갔잖아요. 이때가 더 힘들었어요. 인플레이션이 금리가 막 20%대까지 올라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돈을 많이 벌던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과정도 없이 과실만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돈을 투자로 돈 번다는 거 쉽게 보는 거 아닙니다. 식은땀이 나고요. 정말 머리가 아프고요. 이거 진짜 근로소득보다 더 힘들게 버는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투자 소득으로 버는 거 진짜 노동의 가치를 무시한다? 투자의 가치를 왜 무시하십니까? 투자를 왜 무시해요? 투자의 가치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거 다시 총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준 파월 의장이 뭔 얘기할지는 우리는 모른다. 이거 우리 생각하지 말자. 좋게 얘기하면 감사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지금 왜 시장이 내려가느냐? 지금 영래포 잔고는 줄어드는데 SRF 은행 단기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 시장에 돈이 없다. 그 세 번째 QT가 종료가 됐는데 QE에 대한 아직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시장이 혼선이 되고 있고 매수세가 부족해지고 있다. 네 번째 일본 옆 동네에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지금 글로벌 자산이 일본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게 자국으로 채권 매수 수요로 늘어나면서 지금 단기적인 위험자산 매각 시도가 나오고 있다. 근데 하필이면 셧다운 끝나고 하필이면 TGA 잔고에서 이제 또 이 미국 정부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하필이면 또 ETF를 승인 받았는데 왜 호재 나올 때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느냐 이거죠. 동시다발적으로 진짜 리플 진짜 이거는 우리가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어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대응해야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힘냅시다. 네,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역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